사실 제가 나이는 많고 결혼은 안 했는데요. 나이 몇 비혼인데 살이에요? 얘기해봐요. 42이요. 나는 67이야. 뭐 그거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실직하고 이혼까지 당한 한 중년 남성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현장에서 스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럴까요? 그날 나온 질문들은 진짜 황당했어요. 전쟁 날까봐 결혼 못하겠다. 폐지 주어서 한 달에 5만 원 버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40살 노처녀 출산 방법 좀.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주부 등 놀라웠어요. 법륜 스님의 재치 있는 답변과 한국에 대한 충격적 예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마이클 존슨입니다. 올해 35살이고요. 제가 한국에 온 건 관광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년간 다녔던 IT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고 거의 동시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35살에 무직의 이혼.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중년의 위기라고 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 IT 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35살이라는 나이는 애매했거든요. 젊지도 않고 경력이 풍부하지도 않은. 그러던 중에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지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지는구나. 내 미래는 정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동양 철학 서적을 읽게 됐습니다. 뭔가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스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거창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어서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이혼 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의 답변이 정말 놀라웠어요.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직접 만나서 제 문제도 여쭤볼 수 있다면. 하지만 주변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너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지금 상황에 돈도 없으면서 북한도 있고 중동 전쟁 확산되면 아시아도 위험할 텐데. 부모님은 더 심하셨어요. 이미 인생이 꼬인 상황에서 괜한 모험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동양의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어요. 미국에 남아있어도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CNN에서 보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나 세련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거든요. 공항 시설은 미국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여기가 정말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과연 법륜 스님을 실제로 뵙고 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문화센터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20대 젊은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자리에 앉으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무대 위에 법륜 스님이 나오셨는데 첫인상이 정말 의외였어요. 미국에서 본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법의를 입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회색 승복을 입고 계셨어요. 마치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님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들이 나올까? 첫 번째로 일어난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직장인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질문이 스님, 저는 올해 꼭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만약 전쟁이 나면 한국도 휘말릴 텐데, 그러면 신혼부부가 이산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도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아니면 해야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지? 미국에서라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냐? 라고 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걱정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이구나 싶었습니다. 법륜 스님이 그 질문을 듣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 3차 대전 걱정하면서 결혼 못하겠다고요? 그럼 질문자님은 1차 대전 때 태어났어야 했는데 2차 대전 때문에 결혼 안 하고 한국 전쟁 때문에 아이 안 낳고 베트남 전쟁 때문에 집안 사고 냉전 때문에 취직 안 하고 걸프전 때문에 사업 안 하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을까요? 청중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거든요. 전쟁이 무서우면 전쟁을 막으면 되죠. 어떻게요?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세요. 유엔에서 일하든 평화단체에서 활동하든 아니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평화로운 아이들을 키우든. 그런데 전쟁 걱정하며 결혼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는데 점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의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개인적인 불안을 사회적 책임감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지혜.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조금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올해로 39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꼭 갖고 싶거든요. 나이가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절실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미국이었다면 심리상담사나 라이프 코치에게 갈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법륜 스님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기를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아기는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본인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아기든 남편이든
필요한 만남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이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39이면 아직 충분히 젊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자립심을 기르고 경제력을 쌓으신 게 아기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30대 여성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 살짝 고이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질문자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힘들게 일어나셨어요. 스님, 저는 요즘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나이가 이래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종교적 질문도 아니고 철학적 고민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존의 문제인데. 과연 스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의 답변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어르신, 폐지 줍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아세요? 어르신이 주운 폐지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살아나고 지구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요. 그리고 길거리가 깨끗해지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요. 어르신은 환경 지킴이이자 도시 미화원이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다만 5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오전에는 폐지 줍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세요. 아파트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나이가 많다고 못할 일은 없어요. 다만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폐지 줍는 일은 계속하시되 그게 어르신의 전부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동정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본인도 등이 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마술사 같았어요. 단순히 돈을 벌라는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재정립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그 어떤 상담사나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이분은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어떤 질문에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신다는 점이었어요. 답변할 때는 따뜻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지혜로운 스승이 있는 나라구나.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이 더 남아 있었어요. 과연 또 어떤 놀라운 답변들이 나올까요? 네 번째 질문자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상당히 우울해 보였어요. 스님, 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말이에요. 부모님도 실망하시고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제 얘기 같았거든요.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결국 해고당했잖아요. 그 청년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륜 스님이 청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명문대 나왔으면 취업이 잘 돼야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지 취업 보장서 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청년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취업이 안 되는 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 말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스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친구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10년 후에도 그 친구들이 행복할까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40대가 되면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은 20대에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는 벌고요. 그 와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책을 읽든 여행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그러다 보면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청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비슷한 나이대 젊은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삶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고당하고 나서야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은 20대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잖아요. 다섯 번째 질문자는 50대 주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스님, 저는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아이들은 엄마 말은 안 듣고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제게는 너무나 절절했어요. 제가 이혼당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마 저도 그 여성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법륜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본인이 먼저 본인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바뀌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져요. 여기서 스님이 좀 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내 일에 관심 없다고 속상해 하시는데 질문자님은 남편 일에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은 없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부분이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아이들 말을 얼마나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말만 하시나요? 주부분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뭔가 깨닫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사람은 받은 만큼 줍니다. 관심을 받은 만큼 관심을 주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줘요. 가족들에게 먼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주부분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요구만 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분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마치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섯 번째 질문자가 일어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엄하게 하셔서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제게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거든요. 법륜 스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변하셨어요.
부모님을 원망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해준 것이 해를 끼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남성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켜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과 엄하게 하신 것 중에 어느 게 더 큰가요? 그건 키워주신 게 더 크죠. 그렇죠. 그런데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원망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스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엄하게 하신 건 질문자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예요. 잘 되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방법이 서툴렀을 수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남성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이 이렇게 성장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엄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이렇게 6번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실직에 대한 절망, 이혼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법륜 스님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답변할 때는 따뜻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거창한 이론이나 교리를 말씀하셨는데 법륜 스님은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증문즉설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 나라구나. 이런 지혜가 있는 문화구나.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증문즉설이 끝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 끝나면 다들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까 폐지 줍는다고 했던 할아버지 주변이었어요. 몇 명이 다가가서 명함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 구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저희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실 분 찾고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명함을 소중히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30대 여성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슷한 상황에 다른 여성분들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같이 모임 만들어서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좋은 상담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거든요. 취업 못한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다가가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젊은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도 20대 때 3년간 백수였는데 지금 보면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 싶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어머, 외국인이시네요? 혹시 법륜 스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나, 그럼 우리나라까지 와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때요? 스님 말씀이.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멀리서 온 손자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관심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다니. 그럼요. 우리 스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분 찾기 어려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들에게 법륜 스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삶의 등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이런 데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이 전쟁 위험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 돕고 정말 감동이에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도 힘든 게 많아요.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게 우리 정서예요. 그때 아까 전쟁 걱정하며 결혼을 고민한다고 했던 40대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오늘 제 질문 들으셨죠? 좀 이상했죠?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래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죠. 하지만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생각해요. 법륜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돌보고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때 50대 주부분도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까 가족관계로 고민한다던 분이었어요. 외국분이시군요. 오늘 스님 말씀 어떠셨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 제 질문 들으셨구나. 창피해요. 전혀요.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누다니.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문화였어요. 개인적인 고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픈하게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아기를 안고 와서 뒤에서 조용히 듣고 계셨거든요. 저도 미국에 1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남편 유학 때문에. 그러세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유롭고 개인을 존중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아기가 아프면 혼자 병원 가야 하고 힘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기가 울면 옆집 할머니가 와서 봐주시고 아프면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해주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 저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정작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외로움. 그래서 오늘도 스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아기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와서 듣거든요.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그 젊은 엄마에게 다가가서 아기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기가 정말 예쁘네. 엄마가 스님 말씀 들으러 다니니까 복받은 아이가 될 거야.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엄마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기 크면 주세요. 할머니가 주는 거라고.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따뜻한 사회구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런 따뜻함이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님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체의 문화로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증문즉설이 끝나고 1시간이 넘도록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법륜 스님께 직접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아직 몇몇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스님,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법륜 스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 외국에서 오셨군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답변들을 들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혹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님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한국의 미래요? 아주 밝습니다. 아니, 밝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근처 의자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몇몇 분들도 궁금해서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한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도 반도체, 배터리, K-팝, 드라마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곧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배우고, 빨리 적용하고, 빨리 개선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AI 칩에서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이런 구체적인 산업 이야기까지 하실 줄 몰랐거든요.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제약기술이 곧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예요. 특히 암치료제, 치매치료제 분야에서 한국이 획기적인 성과를 낼 겁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어떤가요? 아, 그것도 정말 기대되는 분야죠. 한국이 곧 우주강국이 될 겁니다. 누리호가 성공한 것도 시작이고 앞으로 달 탐사, 화성 탐사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예언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둘째, 국방면에서도 한국은 곧 완전한 독립을 이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성장에 대한 경외감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군의 능력이 워낙 강해져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국과는 대등한 동맹국이 되는 거죠.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빠르면 10년, 늦어도 15년 안에는 한국이 완전한 군사 자주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군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스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무기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K 전차, KF-21 전투기,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이미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는 무인 드론, 사이버 전력에서도 세계 최강이 될 겁니다. 셋째, 문화적으로는 이미 K-웨이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철학, 사상, 생활 방식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사회 보장 시스템이 세계 모델이 될 겁니다.
정말요? 지금도 벌써 시작됐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한국식 사고방식, 한국식 문제 해결 방법이 세계 표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걱정하는데 사실 통일은 한국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스님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는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겁니다. 통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미 북한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 K-팝을 보고 있어요. 한류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마음으로는 통일을 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결국 정치적 통일보다 문화적 통일이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통일이 따라올 거예요. 통일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님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상상해보세요.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날 겁니다. 북한에는 석탄, 철광석, 희토류 같은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까요? 통일 한국의 GDP는 지금의 3배 이상이 될 거예요. 인구 8천만의 통일 한국이 되면 경제 규모로는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통일 한국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균형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 한국이 어떻게 보여요? 스님이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작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가 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성. 이게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였다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분은 정말 예언자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예언들이 허황된 게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의 성장세를 보면 스님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법륜 스님의 놀라운 예언을 들은 후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분은 평소에 어떻게 사시는 걸까? 스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스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지혜가 어떻게 생기시는 건지.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진실이 안 보이죠. 저는 제 감정이나 욕심을 빼고 사실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해요. 스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질문하신 분들을 보세요. 전쟁 걱정하는 분은 실제로는 책임지기 두려워하는 거였고, 출산 고민하는 분은 사실 혼자라는 외로움이 문제였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은 자존감 회복이 필요했고, 취업 못한 청년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였죠.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말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그걸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능력은 어떻게 기르신 건가요? 30년 넘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고민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그때 한 분이 스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어요. 스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뭘 해드렸다고요? 답은 처음부터 질문자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해준 도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겸손함. 스님, 그런데 이렇게 매일 사람들 고민을 들으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기뻐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받은 것들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 사회에서 받은 도움. 이 모든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젊을 때는 제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스님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20대에 출가했을 때 저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만큼 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항상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 말씀이 바로 이해됐나요? 아니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을 도와주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줄 때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받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대우,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정작 제가 남에게 뭘 줬나 싶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시면서도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욕심을 줄이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님이 웃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옷도 몇 벌 없고 집도 작은 방 하나예요. 차도 없고 스마트폰도 기본 기능만 쓰죠.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오히려 간단할수록 자유로워요.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저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사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관심을 줄 수 있어요.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스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도와주세요. 길을 알려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면 상대방이 다 느껴요.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스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누구한테든 차별 없이 똑같이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세요. 네.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특히 제게는 중요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너무 미워했거든요.
실직한 것도, 이혼한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자신도 사랑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남의 실패와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어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요. 스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마이클 씨가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를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에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것, 법륜 스님을 만난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만남이었다고. 스님, 저도 스님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삶의 철학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서의 35년.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그런 것들만 쫓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혹시 법륜 스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다행히 스님이 계셨습니다. 마이클 씨,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나요? 네, 스님.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스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결정인가요? 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스님이 조금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미국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에게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이혼했고 직장도 잃었고. 오히려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어제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요. 저는 받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님처럼 주면서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 마음은 좋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언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일자리도 쉽지 않을 텐데. 스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이라도 좋고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우물 파기, 학교 짓기 같은 일도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정말요? 저도 도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마이클 씨는 IT 전문가시니까 우리 온라인 시스템 관리나 해외 파트너들과의 소통 업무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도 더 배우시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다리 역할 말씀이신가요? 한국의 좋은 문화와 지혜를 미국에 전하고 미국의 좋은 것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이요. 특히 마이클 씨처럼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분이 하시면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보였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꿈이 생긴 거죠. 스님,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 장기 체류 비자부터 받으시고
한국어 연수를 받으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때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어머, 어제 그 외국인. 오늘도 왔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실 저 한국에서 살려고 해요. 정말? 어머나,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손자가 좋은 결정을 한 것처럼. 그런데 혼자 살기 외롭지 않겠어? 가족도 없는데. 괜찮아요. 어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가족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어제 만났던 40대 남성분도 오셨어요. 어제 그 미국인. 오늘도 왔네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정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한국 생활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주변에 있던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집 구하실 때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부동산 일해요. 한국어 배우실 거면 저희 동네 한국어 교실 소개해 드릴게요. 은행 계좌 만들거나 휴대폰 개통하실 때도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 전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다니. 법륜 스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의예요. 마이클 씨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미국에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이클, 너 정말 미쳤구나. 한국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 돈은, 커리어는, 미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왜?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요.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보시고는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좋다. 하지만 가끔은 연락해라. 물론이죠. 그리고 한국어 배우면 한국 문화도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법륜 스님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한국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IT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모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드리면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간단한 증문즉설 통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씨 덕분에 우리 활동이 해외에 많이 알려졌어요. 법륜 스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거든요. 제가 뭘 해드렸다고요? 마이클 씨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법륜 스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주고받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클아,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는 손수 만드신 김치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담근 김치야. 우리 가족한테만 해주던 건데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국적도 취득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인생을 찾았거든요. 법륜 스님과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법륜 스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 미국인이 절망 속에서 한국을 찾아왔다가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화되어 결국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법륜 스님의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답변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